기독사학인 김천대학교 경영권이 이단 구원파 기쁜 소식 선교회에 넘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교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수와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인준신학교인 칼빈대가 다음 달 개교 70주년을 맞습니다. 지난해 취임한 황건영 총장은 취임 1년 만에 학교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 학생 유치에 적극 나서는 등 변화와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시간에는 수십 년간 마을 돌봄에 힘쓰고 있는 부천 새롬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기독사학인 김천대학교 경영권이 최근 이사회에서 이단 구원파 기쁜 소식 선교회에 넘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교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 구성원들은 이단 구원파가 웬 말이냐며 차라리 폐교하라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김천대학교가 구원파 계열 기쁜 소식 선교회에 넘어갔다는 소식에 김천 지역 320여 개 교회를 중심으로 대책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김천대가 인근의 기쁜 소식 선교회 수양관, 대안학교와 함께 구원파 신도를 양산하는 본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인천 지역의 교회에서 있었던 살인 사건과 연관된 그런 구원파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 이상 우리 김천 지역에 있는 모든 기독교 단체 교회가 아주 치열하게 연합을 해서 악한 세력들과 우리가 싸워 나갈 것입니다. 김천대는 지난 1978년 예장통합 소속 고 강신경 목사가 설립한 기독사학입니다. 김천대는 지역을 대표하는 종합대학교로서 발전을 거듭하면서도 선교학과와 대학원 신학과를 운영하고 한국 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와 협력을 통해 목회자 양성에도 힘써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영상 이유로 학교가 구원파 기쁜 소식 선교회에 넘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학교 구성원들은 허탈함과 동시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이게 애초에 기독교 재단을 위해서인데. 네,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전혀 몰랐어요. 학내 게시판에는 학교 당국이 이단에 학교를 넘겼다는 분노와 함께 이단 꼬리표가 붙은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할지 우려된다는 목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이단의 경영을 맡기느니 차라리 폐교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기사를 봤는데 거기에 교직원들, 재학생들, 학교 구성원들이 다 동의를 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아무것도 들은 게 없었거든요. 학생들이 일단 너무 싫어하고 있고. 전 솔직히 말하면 차라리 학교가 폐교가 되고 다른 학교로 이제 합쳐졌으면 그러면 저희한테도 꼬리표가 그게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교수들도 사실상 깜깜이로 진행된 학교법인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비판하고 윤옥현 총장에게 사퇴의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천대 교수협의회는 기쁜 소식 선교회의 학교법인 인수 목적이 정상적인 교육의 목적이 아닌 포교 활동을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법인 변경으로 인해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과 함께 재학생들의 대거 이탈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학내 구성원들의 분노가 큰 이유는 학교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설립 이념과 정신을 무시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도 없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실제로 학교 당국은 지난달 말 교내가 아닌 대전 시내 한 중식당에서 이사회를 열고 법인이사 전원을 교체했습니다. 학교 당국은 신임 이사에 박옥수 목사를 포함한 8명을 새로 선임했고 오는 17일 이사장을 선출하는 이사회를 소집한 상태입니다. 학교 당국은 또 학내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신임 이사 이름과 경력 정보를 삭제한 회의록을 학내 게시판에 올려놓았습니다. 취재진은 이사회에 참석했던 윤옥현 총장의 입장을 듣고자 했지만 들을 수 없었습니다.
폐교사적으로 들어가야 돼서. 예. 여기저기. 그럼 끝나고 좀 뵙겠습니다. 아니 네. 지금 이렇게 바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총장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한편 기독사학을 인수한 기쁜 소식 선교회는 국내외 신도 자녀들을 대학에 입학시킬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옥수 목사는 한 달 전 집회에서 김천대 관계자들이 올해 2월 말에 찾아와 대학 경영권 인수 의향을 물어왔다며 1년에 1,000명 정도 입학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지난 5월 한 달 동안 전국 8개 교회 380명의 교인들이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중랑구 망우교회와 동대문구 나사렛교회, 충성교회, 전농교회 등 8개 교회는 생명 나눔 예배를 드리며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동참했습니다. 장기기증운동본부 이사장 박진탕 목사는 5월 가정의 달 생명 나눔 약속을 통해 장기부전 환자들에게 따뜻한 가족이 되어준 교인들에게 감사하다며 생명 나눔 문화를 활성화해 우리 사회에 희망을 전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인준신학교인 칼빈대가 다음 달 개교 70주년을 맞습니다. 지난해 취임한 황건영 총장은 취임 1년 만에 학교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 학생 유치에 적극 나서는 등 변화와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개교 70주년을 앞둔 칼빈대학교가 새 단장에 분주합니다. 올 초부터 강의실마다 스마트 전자칠판을 설치하는 등 학습 환경 개선에 나섰고 자료 열람실만 있던 도서관에는 학습실과 휴게 공간 등을 새롭게 조성합니다. 지난 1954년 예장합동총회 야간 신학교로 출발해 이렇다 할 변화 없이 70년 가까이 이어온 칼빈대가 최근 새로운 시도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변화를 이끄는 건 지난해 취임한 황건영 총장입니다. 황 총장은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의 정원 규제, 총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 어려운 인준 신학교라는 한계 속에서 변화와 혁신, 글로벌이라는 비전을 내세웠습니다. 변화해야 되고 어떤 나름대로의 역발상까지라도 기꺼이 도전적으로 가야 돼서 혁신적인 그런 어떤 도전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로 가야만이 시스템화되었던 우리 학교의 스테이투스를 벗어날 수 있다. 황 총장은 취임 직후 해외 여러 나라를 직접 찾아다니며 외국인 학생 유치에 적극 나섰습니다. 지난해 300명이던 외국인 학생은 올해 21개 나라 1,800명으로 늘었습니다. 가을 학기 입학 대기자도 800명에 이릅니다. 황 총장은 찾아온 외국인 학생들을 기독교 신앙으로 잘 섬기는 것이 칼빈대의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이 학생들을 2,000명이면 10%가 200명인데 200명만 예수 믿게 해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한다면 200명의 선교사를 키워서 세계 5대양 6대주에 보내는 효과가 분명히 그 아이들을 복음화시켜서 본국으로 돌아보내는 걸 통해서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학생 유치를 통해 확충한 재정은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이사회도 호응하면서 올해부터 3년 동안 3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 역량도 강화해 나갑니다. 특히 글로벌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다음 달 유엔 연수단 파견을 시작으로 겨울에는 필리핀 봉사활동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학과의 경쟁력 확보에도 나섭니다. 올해 신입생부터 4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자기 개발을 위한 도서비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학교의 발전적 변화에 학생들의 반응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칼빈대 신학과 학부 졸업생들의 칼빈대 신대원 입학이 예년보다 4배 증가했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 기대감이라면 그겁니다. 내가 우리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행복한 그날이 최고의 전성기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칼빈대는 올해 처음으로 대학기관 평가 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학교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으면서 지속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수십 년간 마을을 위해 다양하게 펼치고 있는 돌봄 활동들을 마을 교회들과 연대해 약대동 통합 돌봄 마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부천 새롬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최종우 기자입니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주택가. 부천의 원도심, 약대마을을 섬기고 있는 약대동의 작은 교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이 아니라 선교적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40년 가까이 약대마을과 함께하는 새롬교회는 생명이 풍요로운 마을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사명입니다. 새롬교회는 교회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입니다.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마을의 학습 생태계, 복지 생태계, 문화 생태계를 만들어서 마을의 생명이 풍요로운 그런 마을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목사는 약대마을을 둘러보며 마을의 생명과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코로나가 닥치니까 돌봄과 기후 문제가 굉장히 이제 지역사회 중심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그런 역량, 마을의 학습, 복지, 문화 생태계라는 그런 그 역량을 돌봄에 이제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이제 어르신들을 돌보는 신나는 어르신 마을. 그렇게 해서 시작한 신바람 나는 어르신 동아리 활동. 매주 월요일이면 재미있는 활동과 맛있는 식사로 즐거운 하루를 보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약대동 아이들의 돌봄으로 자리매김한 새롬 지역아동센터. 새롬교회가 일찍이 선교적 삶을 실천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이외에도 가족 도서관, 청소년 심야식당, 꼽사리 영화제 등 학습, 복지, 문화 생태계를 아우르며 다양한 돌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롬교회는 약대중앙교회, 약대감리교회와 연합해 약대동 통합 돌봄 마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오기 직전에 세 교회가 연대를 해가지고 커뮤니티 케어 마을을 돌보는 것들을 저희들이 활동한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지자체에서도 이 돌봄이 중요하다라는 이런 인식을 가졌을 때 지속가능협의회, 지속협의라는 곳에서 약대동을 통합돌봄 마을의 모델화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들이 같이 오고 가서 교회가 앞장서서 통합 돌봄 마을을 추진하게 된 것은 교회를 넘어 마을 공동체이기 때문. 종교적인 색채를 앞세우진 않고 지역의 도서관이라든지 새로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기관들에서 활동들을 가족들과 지역의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면서 하셨던 사역들이 약대동 통합 돌봄 마을 추진은 지난 2월 지역 돌봄 통합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시화됐습니다. 약대동 통합 돌봄 마을 구상은 주간 통합 급식, 통합 돌봄 학교, 어르신 건강 돌봄 센터. 여기 어르신들이 좀 많으신데요. 복지관이 없어요. 그래서 복지관이나 주간보호센터 또는 저희가 요양원까지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방문 요양, 저희가 재가 복지까지는 할 수 있도록 세 교회가 연합해서 함께 그거를 할 수 있는 종합센터를 지금 저희가 만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약대동 통합 돌봄 마을이 주는 기대 효과는 사각지대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개별 기회로 하기 어려운 분야 같은 경우는 세 교회가 연합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서비스 제공형 공동체 주택, 어르신들이 함께 사실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주택을 마련을 해서 여기에 돌봄과 의료 서비스 같이 결합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새롬 교회 창립 38주년 기념 예배. 그동안 약대동 마을과 함께 꿈꿔왔던 통합 돌봄 마을 이야기가 본격화되면서 여느 때보다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돌봄교회와 돌봄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과 만나야 되는데 마당을 펼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의 마당을 펼치면서 마을의 마당극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이야기와 서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생명과 돌봄이 풍요로운 돌봄교회와 돌봄 마을이 되기를 저희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광주 산수교회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란 주제로 이사야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고신대 복음병원 신임 병원장 취임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광주 산수교회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란 주제로 이사야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겨자씨 성경연구원장 김선웅 목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 삶의 현장에서 확인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세상의 열강을 신뢰할 것인가라는 그 두 가지 주제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와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혹은 사역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누구를 신뢰하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광주 산수교회 임춘수 목사는 성경 메시지를 통전적 시각으로 바라보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이 제11대 복음병원장인 최종순 박사의 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 교직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함께한다면 이 위기를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충북 CBS 미디어 선교위원회는 윤건영 충북교육감을 초청해 조찬 기도회를 갖고 나라와 민족, 지역 복음화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체감 온도가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5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